성범죄 사건에 의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뭐 저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님들이 제일 황당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 뭐냐면 저희 의뢰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또는 뜨문뜨문 기억이 난다라는 거고요. 상대방 피해자 고소인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우리 의뢰인이 무서우니까 애매한 사과를 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중간간 강간 사건을 대할 때요, 당신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곳 서초동에는요, 정말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들,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성범죄 사건의 의뢰인분들이 대부분 다 억울해 하시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각자가 갖고 있던 케이스들, 사례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끼리 내린 결론은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는요, 이게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건은 합의를 빨리 해야 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어떤 사건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이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억울한 분들, 나는 정말로 그런 적이 없다, 무고한 나를 그 여자가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싱글 남성이 있었고요. B라는 싱글 여성이 있었습니다. A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요. B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B가 A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 집까지 와가지고 짐을 좀 가지고 가자 라고 해서 B라는 여성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정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B라는 여성이 뭐 잠옷도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긍정적인 신호들 많이 보내주셨죠. 그래서 좀 지내다가 좀 여성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여성과 약속한 대로 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와가지고요, B라는 여성이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니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자기가 서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A라는 남성분께서는 그런 남자이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B라는 여성을 모시고 서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B라는 여성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마음도 찝찝하고 우리 집 가서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새벽에 B라는 여성의 집을 나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요, 그래도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잘 도착했다 걱정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또 몸이 안 좋나? 라는 생각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여자는 나를 갖다가 이제 좀 헤어질 생각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런 식의 문자도 보냈다고 해요. 얼마 지나가지고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좀 황당하죠. 왜 무슨 신고를 당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신고가 되었고 그 신고들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오해에서 발생한 신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강간죄, 중강간죄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제가 그분과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요, 어쩌면 억울한 형사 피해자,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다 외워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운 얘기들을 막 하셨을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어쩌면 그 영상의 주인공들에게는 합당한 내용일 수 있었겠지만 이 선생님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통점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다시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의뢰인들에게 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한 이야기들, 본인이 갖고 있는 기억을 토대로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다 글로 써주세요. 왜 글로 써달라고 하냐면요, 본인이 그냥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그냥 상담만 하다 보면 본인 중심의 이야기들만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해요. 글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글로 썼을 때에는요, 같이 객관화된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저 부분이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를 서로 간에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쭉 하시고 제가 충분히 듣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빼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빼야 되는지를 막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는 납득이 돼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제가 못 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은 저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전화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 불편하시더라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글들이 계속 저한테 도착을 하고요. 그때마다 제가 수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처음에 수정을 시켜드릴 때에는 제가 되게 압박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진술들이 흔들리게끔 제가 만들어버려요. 말꼬리를 잡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사관 앞에서 말꼬리 당하는 것보다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 당신 편 앞에서 말꼬리를 잡고 수정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쓴 글들을 보면 보통은 피의자, 당신 입장만 정해져 있어요. 당신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정작 필요한 것은 그 여성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행동을 좀 써보세요 그러면 너무 일방적이고 엉켜 있어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들을 짚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행동들을 쭉 기계적으로 나열하신 다음에 그 여성분의 행동들을 갖다가 방향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여성분이 어떤 행동들을 했고 말을 했다는 것들이 그 남성분의 사실관계 안으로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중간간죄라든지 강간죄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성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스킨십 이런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없어요. 그런데 전과 후의 상황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그 여성의 행동이나 말들이 이것이 도대체 강압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기 힘든 정황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핵심 증거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핵심 키워드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핵심 키워드들은요. 여성 또한 어느 정도 성관계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했다. 스킨십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 그 키워드들을 한 서너 개 정도를 정합니다. 제가 원래는 영상에서는 한 문단 정도를 만드세요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한 문단들을 좀 엉뚱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문장으로 쓰시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또 인위적으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핵심 키워드들을 몇 개를 한 다음에 수사관과 조서를 작성을 할 때 그 핵심 키워드를 군데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핵심 키워드들은 바로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강압성에 대해 가지고 녹여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핵심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 핵심 스토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관계 내지는 스킨십을 했는데 그 뒤에도 좋은 관계 내지는 어떤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관계로 끝나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남녀 사이에 문제였을 뿐인 거지 강압이나 억압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핵심 스토리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들을요 당신 중심으로 글로 써가지고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 변호사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빼야 되는 거고 어떤 얘기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관점을 확 틀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여성분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한 글들을 따로 적게 합니다. 그 따로 적은 글들을 보고 하나로 결합을 시키면서요 자연스러운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텐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는 핵심 키워드들, 억압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관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만들어낸 내용들을 조사를 받을 때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자연스러운 핵심 스토리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바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그 핵심 스토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물적 증거들은요 그날 바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 여성분이 어떤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물적 증거들은 당신과 당신의 변호사가 잘 킵을 해두시고요 상대방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지 이제부터 추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을 것 같다, 이 증거들이 존재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서로 상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물적 증거들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물적 증거들 중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피해자, 고소인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에게 건넨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 내용들도 있어요. 여기에 애매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애매한 사과를 하는 것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스토리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어찌됐든 핵심 스토리들을 갖고 있고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몇 번 정도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그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묻는 말에 간단히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말이 좀 어렵나요? 간단히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쏟아내시려고 그래요, 수사관한테. 근데 수사관은 당신 편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수사관은 피해자, 고소인 측 이야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피해자, 고소인의 말에 따르면 당신 말 이거 틀렸는데를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왜 그런데 당신께서는 쏟아내냐? 일단은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들을 되게 고마워도 하고요.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버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이 하는 질문을 듣지 못합니다. 귀로 못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머리까지,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당신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검은색이요, 파란색이요, 초록색이요. 이렇게 말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겠죠. 저는 그때 파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간단한데 구체적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체크무늬 남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넥타이 색은 무엇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무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하신다 그러면 딴 얘기를 하신 거죠. 색깔을 물어봤는데 색깔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슨 무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횡설수설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미지만 주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구체적이라는 거는 질문을 잘 읽고 질문에 대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늬라든지 그때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신발을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야지. 안 물어봤는데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혹시라도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말구르가 잡힐 게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간단하게 대답하신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으실 때 피해자, 고소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들 반드시 들어와요. 그럴 때 당신께서 그게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렇게 막 싸우지 마세요. 그냥 허허 웃어버리시거나 그거 아닙니다 정도로 끝내세요. 피해자, 고소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은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증거나 정황들을 들이대면서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이야기들, 당신의 확고한 이야기들을 그 수사관에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만났다가 그냥 잠깐 헤어진 겁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당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 수사관에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장이 뭐고 증거가 뭐고 하는 것을 알고 온 다음에 제대로 반박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의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영상들을 정말 꼼꼼히 다 보셔가지고요.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돼서 그 도끼를 빼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말했던 케이스하고 당신의 케이스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들인데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필요 없는 얘기들도 있고요. 빠진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